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 그 급여 제공 결과 평가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부터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서는 지금 반기별 1회, 즉 6개월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케어스토리 시설들은 분기에 한 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기에 한 번 진행하는 이유는 수시적으로 이 결과 평가가 이루어져서 어르신들께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그 급여 제공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급여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기회를 1년에 4차례 정도 갖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만큼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많이 함으로써 급여 계획서의 작성도도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 서비스 내용을 이해를 하자면, 서비스 흐름이 이렇게 되죠. 첫 번째로는 먼저 어르신께서 어르신 보호자들께서 시설에 상담이 들어오죠.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입소 결정이 됩니다. 입소 결정이 나면 그러면 시설에 오셔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죠. 즉 이 계약은 표준약관인데, 표준약관을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약관을 작성하면서 입소를 하시게 되겠죠. 이제 시설에 입소를 하시는데, 그 전에 입소하시기 전에 어떤 그 일을 하시게 되냐면, 입소하시기 전에 감염병 검사를 받으시죠. 자, 감염병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러면 입소를 하십니다. 자, 입소를 해서 14일 이내로 우리가 욕구 사정을 하게끔 돼 있죠. 욕구 사정을 하고, 그리고 낙상 평가, 또 인지 기능 검사, 인지 기능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욕창 평가, 또 그리고 저희 케어스토리 시설에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검사도 하죠. 네,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합니다. 또 우울증 검사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로 이 결과를 가지고서 30일 이내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을 합니다. 자,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을 하는데, 이 급여 제공 계획서는 우리가 지금 롱텀 케어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공단에 전송하게끔 되어 있죠. 자, 공단에서 이거를 전송하게끔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공단에 전송하게끔까지 이제 조치를 한 건데, 왜냐하면 공단에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냐면 서비스 내역을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루에 수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포괄 수가로. 그래서 5만 몇천 원, 6만 몇천 원, 그렇게 해서 하루에 입소 비용을 받거나, 또는 주간보호시설은 시간별로 돈을 드리고 있죠. 이용 시간별로. 행위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화장실 한번 도와드리면 1,000원, 목욕 도와드리면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루를 이용하면 6만 원, 또 10시간을 이용하면 4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행위별 서비스를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구체화시킨 내역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6만 원, 4만 원 안에서 더 많은 서비스들이 확실하게 제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롱텀 케어에 작성을 해서 공단에다 전송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급여 제공 계획서는 보호자분들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 급여 제공 계획서는 수립을 함과 동시에 이 내용을 보호자분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죠. 자, 이게 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급여 제공 계획서는 우리가 수립을 해서 출력해서 종사자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종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사자분들께서 수시로 그 내역들을 확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고, 더불어서 시설에서는 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한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 수 있겠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교육을 해야지만이 이런 서비스 내역들로 급여 제공 계획을 했구나.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지 라는 부분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교육이 없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혼자 계획해서 혼자 전송하고 끝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종사자분들하고 공유를 하셔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이 서비스 제공한 내역을 우리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내역을. 그리고 더불어서 각종 기록지를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우리는 현재 분기별 1회로 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그 내용을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고 하죠.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르신께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가 바로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는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6개월에 1회로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기별 1회로 결과 평가를 해야지만이 급여 제공 계획을 더 현실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기별 1회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해서, 자, 만약에 그 평가 결과가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는 다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수립하게 됩니다. 재수립해서 공단에다 다시 재전송을 하겠죠. 재전송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보호자 서명을 받게 되는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이 등급이 변경됐다거나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의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하게끔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해서 욕구사정과 이런 검사를 다시 하고 30일 이내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서 공단에다가 다시 전송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내역을 평가하는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한번 작성하는 내역을 보실 텐데, 먼저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차수는 수시 평가냐 정기 평가냐로 나눠지죠. 수시 평가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 상태가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수시로 평가가 바로 필요한 상황이다 했을 때는 수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일정에 따라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정기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수급자 성명 쓰시고 성별 쓰시고 등급 쓰시고 생년월일 쓰신 다음에 급여 제공 기관은 우리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는 기간하고 대비를 해서 이 급여 제공 기간을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분기에 지금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한다.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이 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실제적인 평가 영역이 나오는데, 이 평가 영역의 분류들은 급여 제공, 급여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그리고 프로그램 적응도, 그리고 기능 상태 변화, 그리고 개인적 욕구나 의견, 그리고 급여 계획의 문제점 및 보완할 점, 총평 또는 종합 소견은 평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급여 계획서에 따라 급여가 차질 없이 제공되었나요? 우수일 때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양호, 보통, 미흡일 때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되지 못했던 이유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자, 그리고 급여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을 위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위에서 지금 급여 계획에 따라서 급여 제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자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였나요? 웃으면 관계없겠지만 양호나 보통, 미흡일 때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급자의 프로그램 적응을 위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 상태의 변화인데,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그에 따라서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를 위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를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급여 제공 과정 중 수급자의 개인적 욕구나 의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 급여 제공 계획에서 삭제하거나 복충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적어주시면 아마 다음 급여 제공 계획,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이 삭제하거나 보충해야 할 서비스가 아마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삭제할 서비스는 삭제하고 보충해야 할 서비스는 보충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에다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평과 종합 의견을 써주시고,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수립하게끔 됩니다. 급여 제공 계획은 1년에 한 번 수립하는 건데 필요에 의해서 다시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은 우리가 많게는 1년에 4번 또는 수시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했다라고 하면 그보다도 더 이제 급여 제공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1년에 이 2번 정도는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하게끔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좋은 방법은 분기에 한 번씩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가 아주 구체화된 내역으로 작성이 될 거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 작성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일 쓰시고, 그리고 작성자 성명과 작성자 직책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설장 사인을 확인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또는 전화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